네, 안녕하세요. 오드스탁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오늘은 시장을 보는 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이건 정확히 제가 5년 전에 교육현님한테 다 보내드린 내용이에요. 5년 전에 보내드리고 단 한 번도 수정하지 않았어요. 주식시장 어렵죠. 선물은 더 어렵고. 그러면 일반 개인들이 생각하는 게, 특히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새로운 로직이 있지 않을까? 비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그런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5년 전에 제가 이대로만 하라고 그랬잖아.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저랑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주식은 정말 쉽다. 해야 할 때와 안 해야 될 때만 알면 된다. 해야 될 때가 오면 아무거나 사면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아무거나 사면. 그 아무거나는 일단 코스피 200 종목이 되겠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주식이 크게 올렸죠. 그때 만약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다면, 현대차를 갖고 있었다면, 잡지 말고. 그리고 뉴스를 가끔 보다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막 주가 5천 넘어가고 할 때부터 뭐 곧버스 타가지고 뭐 하락에 베팅해가지고 쪽박 찼다 이런 뉴스 나오는데, 기회는 있었어요. 분명히 5년 전에 알려드렸고 그대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데서 그대로 올 건데, 5년 동안 고치지 않는 로직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특히 교육견이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하죠. 97개 종목 데이터를 읽는 공포와 탐욕의 구조. 시장이 사람 멘탈을 어떻게 흔들고 그 와중에 시스템을 어떻게 버티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들이 있어요. 숫자만 보면 좀 그래요. 그죠? 2026년 2월 3일 하루 손이 마이너스 2700. 2월 26일 하루 손이 마이너스 2000. 이건 뭐냐면 제가 보여드린 전체 구조에 따른 베이시스에 따른 그 베팅을 했을 때의 상황이거든요. 제가 시킨 대로 하라고 5년 전에 만들어 놓고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이쯤 되면 사람들은 차트를 안 보죠. 천장 보죠. 근데 하루라는 거에 함정이 있는데, 그죠? 보죠. 내가 시장을 하는 건지 시장이 나를 하는 건지 딱 그 구간이에요. 멘탈 붕괴 올 수 있는데, 제가 지난 20년 데이터를 확인을 해줬죠.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봐요. 26일 다음날 플러스 455 돌리고, 34일 1400 돌리고, 3900 돌리고, 1100 돌려요. 이게 뭔 소리야? 다 알려줬잖아요. 이날이에요. 3월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의 수익이 나요. 코스피 선물을 매도했다는 가정하에. 근데 제가 지금 이걸 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이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언제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거 다 깔아드렸잖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분홍 라인 들어오면 코스피 200 잡고 무조건 끌고 가라고 그랬죠. 아무 종목이 되든. 경고 발생하죠. 경고 발생하죠. 하루 만에 곧버스 탈 때 밑에 타라고 단 2계약만 들어가는 거예요. 선물에서 6천만 원 수익이 나요. 이 자리를 어떻게 잡는 거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잘 봐요. 분홍 라인 타면
추세 상승이라고 그랬죠. 분홍 라인 타면 추세 상승이었죠. 작년 10월부터 추세 상승이 일어났어. 이때 현대차가 됐건 뭐 삼성전자가 됐건 하이닉스가 됐건 잡았으면 큰 수익이 났죠. 당연히 쓸데없이 엄한 구간에서 곧버스 들어가지 말고 5천 됐다고 해서 곧버스 들어가는 빙신들이 있었죠. 6천이 6,300에서 들어갔어야지. 표시 나오잖아. 이때 곧버스 들어가라고. 수식이 되게 간단해요. 이건 운이 아니에요. 타이밍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20년 동안 다 알려줬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이러이러 된다고 자주 안 나오지만 이 상황 되면 이렇게 된다고 알려줬잖아. 나중에 헛소리 하지 말고 이해만 하면 돼요. 운이라고 생각하면 이날 팔게 돼 있어요. 첫날 이건 팔 데가 없구나. 여기서 처음 신호 나오죠. 이거 과열이다. 올라갈 때 팔아버린다고. 근데 버티면 20년 동안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더라. 요 수식까지 제가 오늘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잡는 건지. 안타까워서. 공포가 커지면 시장은 늦게 팝니다. 손절이 늦어지죠. 탐욕이 커지면 시장은 늦게 내립니다. 익절이 늦어집니다. 공평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데이터라고 그랬죠, 저 무조건. 느낌이 아니라 구조예요. 희망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교육회원 내시면 내가 다 드렸잖아, 이거 없는 사람 없잖아. 다른 건 몰라도 주식을 하던 선물을 하던 하루에 한 번 요 화면 정도 하나는 꼭 키라고 그랬죠. 어떤 화면? 이 화면. 이거 하나만 보고 있어도 주식하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그랬잖아. 지금 장기 상승장이니까 장기 하락 끝은 어떻게 포착하는지 필요 없지만 단기 상승 파도는 어떤 식으로 시작되는지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해하면 비법 같은 거 없어요. 왜 비법을 찾아 헤매고 그래? 비법 이런 거 없다니까. 자, 시장에 뼈대부터 세웁니다. 우드삭 시스템의 출발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월봉을 큰 방향으로 보고 주봉을 전환 타임으로 봅니다. 월봉을 기본으로 잡고 주봉을 갖고 짧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큰 숲, 월봉 큰 숲을 보는 거예요. 주봉, 그 숲 안에서 움직이는 바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이거는 데이 단타죠. 데이 단타. 데이 단타. 이게 뭘 뜻하냐면 그 전체 시장에서 월봉을 본다는 거는 데이 단타에서는 월봉을 30분 봉으로 보는 거예요. 주봉은 15분 봉으로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일간무스로 볼까요? 저번에 보였으면 900만원도 벌고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추세를 이해할 때는 분봉으로 볼 수는 없잖아. 그죠?
분봉으로 볼 수 없으니까 주봉으로 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일봉으로. 월봉, 그러니까 좀 더 긴 거를 크게 보자는 거예요. 주봉, 그 다음에 일봉으로 진입하는 거죠. 항상 모든 제 데이터 소스를 보면 카운트가 들어가요. 몇 분 올라간지가 계속 카운트 돼야 돼요. 몇 분 내려간지가 카운트 돼야 돼요. 일봉상에서는 며칠 올라간지가 카운트 돼야 돼요. 핵심이 모든 거에는 제가 그 카운트를 넣는 거예요. 당일 하루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늘렸다가 아니라 그 카운트를 세다 보면 이게 며칠 동안 올라갔다가 눌렸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를 읽게 되면 CNT라는 항목이 항상 들어가요. CNT가 뭔데? 여기 시장 지수라는 걸로 아까 그게 표현되는데 모든 걸 따져보면 다 이렇게 CNT가 들어가죠. CNT 계속 들어가죠. 월봉상으로 며칠 움직였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월봉 하락 파동 전환시도. 장기적으로는 아직 차갑다. 근데 반전 씨앗이 보인다. 이걸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소스 있으니까 제미나이나 챗GPT에 올려놓고 그 소스 그대로 긁어서 올려주면 얘네들이 설명을 잘 해줘요. 전환시도 세 가지 조건을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시장 전체가 충분히 많이 맞았다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 기준은 여러분도 뭐 따로 해도 되는데 저는 마이너스 30 아래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거래일은 한 달에 20일이잖아. 그러니까 30일이면 한 달 반 이상 내려갔다는 거를 일단 하락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봄이 오려면 월봉 계속 내려가는데 주봉이 하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5개 이상,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10개 봉보다 9개 이상,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은 어떻게 만드냐, 그냥 제가 눈으로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조건을 여러분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겨울 속 봄 기온, 이 세 가지가 앞에 말한 세 가지가 맞으면 완전한 상승은 아니에요. 근데 전환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취소 조건도 있죠. 최근 6개 봉 중 5개 봉 이상이,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주봉 하단이 다시 월봉 하단으로 내려오면 이건 아직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잡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올라가는 거 보내주고 안 밀리고 다시 가면 잡으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사람은 합리화하고 밀어내 가지죠. 기대도 안 하고 합리화도 안 했는데 조건 깨지면 끝입니다. 시스템은. 자, 첫 번째 큰 그림 보는 거, 월봉을 보라, 주봉을 보라, 그 다음에 힘의 누적 기록을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반등의 진짜 상승 파동은 뭘까요? 주봉 상승 파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거죠, 이거. 요 구간 안에 들어가면 아무거나 사도 된다. 소스 다시죠. 바닥 같은데 이제 오르는 거 아니야? 여기 안 사면 늦는 거 아니야?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시장이.
희망을 줬다가 세게 때려버리죠. 그 조건을 또 넣는 거예요. 6개 봉 중 5개 이상. 일주 이상 올라가는 게 최소. 그리고 최근 5개 봉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CNT가 마이너스 10 아래 있어야 하는 게 한 번 눌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상승은 진짜 상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눌린 거 확인하고 안 밀리고 다시 갈 때 이게 바로 2차 상승 주봉 상승 파동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요게 소스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신 소스에서 그 소스를 그대로 제미나이나 챗GPT에 물어보면 요 내용들이 나와요. 아, 요걸 얘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타이밍이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늦거나 확인되면 이미 늦습니다. 시장 원래 그래. 취소 준 것도 있겠죠. 월봉 카운트상 여전히 마이너스 30 아래 차가운데 주봉마저 마이너스 3으로 5로 밀린다? 올라갔다 밀렸다? 그럼 취소죠 뭐. 만약 주식을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순저라가 나와야죠. 다음 기회 잡으면 되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게 뭐냐면 바닥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천장을 맞출 수 있어. 천장은. 근데 바닥은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2부 정리. 월봉판. 큰 흐름의 기반을 만듭니다. 주봉 타이밍. 월봉 안에 주봉의 타이밍을 잡고 양전환. 깊은 조정을 다시 단기 시작되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5년 전에 딱 이거 만들어 놓고 여러분한테 보여준 게 97개 데이터예요. 시장은 선물 같은 경우는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차트처럼 보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상장 주식 수가 뭐 800개 이상 넘어가죠. 1000개, 800개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진짜 종합주가지수를 이루는 거는 시총상이 200위도 아니에요. 딱 100위만 보면 돼요. 시총상이 100위 종목들을 전부 다 백데이터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시장이 더 확실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선물하고 같이 보면 그 97개 종목 데이터를 동시에 본다. 이렇게 보면 진짜 객관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 예스트레이드에서 최대 100종목까지 참조 종목을 볼 수 있는데 왜 97개 종목이라 했을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97개 종목을 삼성전자, 현대차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상위 97개 종목을 딱 해가지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걸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일목균형표 점수. 일목균형표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딱 그 구름대만 봐요. 구름대 위에인지 아래인지 삼성전자가 위에 있으면 1,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냥 점수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배열, 이평선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정배열이면 올라가는 거, 역배열이면 내려가는 거 알잖아. 그것도 점수 주는 거예요. 그리고 21선 위에 있는지 없는지. 삼성전자가 21선 위에 있으면 1, 삼성전자 21선 마이너스,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100개를 다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매도 상태가 정확히 보여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시총 100위 안에 있는 종목이 전부 다 일목도 아래, 이평도 아래, 역별도 아래, 100종목 전부 다 밑에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올라가요. 과열은 그 모든 종목이 전부 다 100점 이상을 노려서 좀 이따 보여줄게. 또 되게 쉽죠 이거. 상식선에서 이건 뭐 비법 아니잖아.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100종목이 전부 다 계속 올라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영끌 매수라는 신호가 어때 뜨냐면 이게 저거 뭐야 코로나 때 나와요.
100개 종목 전부 다 밑으로는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로 그때 되면 올라가요. 그게 영끌 매수예요. 논리보다는 공포가 워낙 말이 안 되잖아.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전쟁이 안 났는데 시총 100위 종목이 다 밑으로 내려갔다. 말이 안 되잖아. 역발상 나오는 거예요.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주식을 잡아도 되는 거고 콜옵션 잡아야죠. 선물 매수 오버 들어가는 거죠. 자, 반대도 있겠죠. 100종목이 다 올라갔어. 그리고 과열이지. 공포성 매수보다 환희성 매도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상승장에서 매도 칠 때는 치고 바로 빠져야 돼요. 여기에 뭘 뜻하냐면 요거 설명드린 거 처음 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거예요. 잘 봐요. 100개 중에 80개가 올라가고 있죠. 지지부진하죠. 이거 언제야? 2005년 5월. 못 가고 빠지죠. 그리고 자, 정벽으로 역벽을 올라가면서 요때부터 언제 찾으면 되냐면 여기서 또 올라가기 시작하죠. 100종목 중에서 한두 명목이. 그러면서 추세 상승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0개 이상 올라갔어. 그리고 과열 신호 나오죠. 요때 선물을 매도 치던지 풋옵션 오버 들어갔으면 대박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제발. 쉽잖아. 얼마나 쉬워. 가장 화려한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수익이 크게 날 때 언제 내려와야 할까? 매수보다는 매도가 어렵죠. 그래서 저도 팔 때 제발 좀 다 팔지 말라는 얘기 꼭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장모님하고 처남이 각각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꼭지에서 청산전을 드렸는데 제발 다 팔지 말라고 그래요. 수렴했다가 안 밀고 다시 가면 또 잡아야 되니까. 슈팅 구간 잡는 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97개 종목이란 게 이게 뭐냐면 98에다 선물을 넣고 99에다 그 종합지가 지수 오면 그 콘덴고가 2점을 넘어가면 2.5를 넘어가면 2.5를 넘어가면 요런 신호가 나옵니다. 콘덴고가 2.5를 넘어갈 수 없어요. 넘어간 경우가 20년 동안 10번 나오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밀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비법이 아니라 그냥 현상을 그냥 연구한 거예요. 제가 회원들한테 알려줬고. 결국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매번 꼭대기까지 먹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구간에서 벌고 유용한 구간에서 내리는 거라.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월봉 흐름을 잡고 주봉 타임 잡고 과열 욕심의 끝을 경고하라. 주식은 내가 쉽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요 구간에서는 절대로 잡주 잡지 말고 아무거나 잡으라고. 그래서 순환매만 일어나면 돼요. 그럼 지금은 계속 상승 중인 장이에요. 코로나 때 한번 볼까요? 코로나가 언제였지?
이게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에도 이게 나오죠. 다 팔아버리라고. 그리고 이거 나오죠. 이게 영끌 매수. 코스피 200 종목 전체가 전부 다 마이너스 90가 내려갔죠. 그럼 90개 전부 다 내려갔다는 뜻이거든. 이럴 수는 없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요거예요. 비법 하나도 없죠. 상식선에서 생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교육현님들 제가 그 장기 테이퍼링 화면이 이 화면이에요. 요 꼭 보라고 그러죠. 주식을 하던 뭐 선물을 하던 아침에 한 번은 무조건 켜보라고. 말 들은 사람들은 이날 들어가서 6천만에서 수익 냈을 거고 두 계약 갖고, 말 안 들은 사람들은 또 놓쳤네 하고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우드스탁이었습니다.